48세 남성의 스크리닝 엔도스코피에서 이와 같은 소견이 보였습니다. 공성민 선생님, 내시경 진단은 어떻게 붙일 것인지, 그리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대한 검사나 기타 조직 검사를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시경상에서 이제 바디 쪽에 디퓨저한 레드니스가 관찰이 됐고, 그 헬리코박터 릴레이티드 가스트라이티스라는 진단명 또는 이제 그게 적지 않는다면 그냥 단순히 이제 어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로 적을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이라면 사실 검사를 안 할 것 같은데, 제 외래에서 증상 없이 내시경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면 저는 시에로 또는 이제 헬리코박터 테스트를 할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 세팅에서는 검사를 안 할 텐데 외래에서 하게 된 경우에서는 검사를 하겠다는 차이를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제 외래에서는 와서 뭔가 이상한 거를 바라고 그에 대한 치료를 원해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상 소견이 있는 이제 소견이 관찰이 되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고 치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공성민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진 세팅에서는요, 조직 검사를 너무 많이 해도 감사는 아니더라도 컨트롤을 좀 받고 있고요. 조직 검사를 너무 안 해도 또 컨트롤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환자는 검진이라는 세팅을 오셨기 때문에 추가 수납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안 돼 있고 어렵습니다. 따라서 똑같은 내시경을 함에 있어서 검진 세팅에서 하는 거하고 실제 외래 세팅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아야 되는데요. 우리나라 제도상 똑같지가 않거든요. 전국민 건강검진 제도의 약간의 맹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성민 선생님이 하시는 것처럼 건강검진 세팅에서는 조직검사나 CL 검사나 헬리코박터 검사나 기타를 충분히 하기 어려운 제도적인 맹점이 있다. 이 점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48세 남성 무증상 내시경에서 이와 같은 소견이 보이면은 헬리코박터 검사를 하고 주로 김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 내시경 결론을 과거에는 헬리코박터 어소시에이티드 가스트라이티스 오브 더 프록시말 스토마 이런 긴 이름을 붙였었는데요. 점차 이름을 줄여가지고 중간에는 헬리코박터 어소시에이티드 가스트라이티스, 최근에는 그냥 헬리코박터 가스트라이티스 이렇게 진단명을 줄이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와 치료 세미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여러분, 내시경 관련 세미나 한 토픽에서 이렇게나 많은 세미나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이유는요, 헬리코박터 검사와 치료의 스탠다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심평원 일반급여 기준, 학회 2020년 나온 가이드라인 기준, 심평원 100대 100 기준, 모두 검사하고 모두 치료한다. 이런 무한대 기준, 이러한 네 가지 기준이 현재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규정상 가장 정확한 건 심평원 기준인데 현실적으로 너무 폭이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회에서는 unexplained IDA, 손종 엔도스코피 리섹션 후 기능성 소화불량증까지를 검사하고 치료한다고 늘려놓았고요. 심평원 100대 100은 2018년 1월 1일부터 하는 건데 위암의 가족력, 위축성 위염, 기타 원할 때 하는 건데 돈을 자기가 낸다. 미리 사전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복잡한 조건이 있는 거고요. 따라서 어느 게 옳으냐? 네, 다 옳습니다. 심평원 일반 급여도 옳고, 왜냐? 정부에서 정해준 기준이니까. 학회 가이드라인도 옳습니다. 왜냐? 전문가들이 정한 기준이니까. 심평원 100대 100 기준도 옳아요. 왜냐? 정부에서 정해준 기준입니다. 단 돈을 자기가 내도록 모두 한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일정 부분 옳은 부분이 있거든요. 인펙셔스 디지즈니까 다 옳습니다. 따라서 진단과 치료에 대한 옳은 가이드라인이 네 가지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주 많은 사람한테 강의를 들어도요 다 다르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본인이 여러 강의를 들어보고 공부를 하시고 가이드라인 읽어보고 나의 포지셔닝을 내가 정해야 됩니다.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자 정답이 안 나옵니다. 심평은 일반 급여를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모든 걸 다 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학회 가이드라인 얘기하면 웃기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다 달라요. 제발 이제 그만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정하세요. 스스로. 네, 저는 정했습니다. 저의 포지셔닝은 진단 가이드라인은 학회 가이드라인보다는 조금 세고 심평원 가이드라인 이 어마어마한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가이드라인이거든요. 요거보다 약간 적은 이제 요거가 저의 진단 가이드라인이고요. 그러나 치료 가이드라인은 진단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다른 이유로 헬리코박터 검사했는데 우연히 나온 사람까지 모두 치료한다. 이게 저의 치료 가이드라인인데요. 이게 화살표가 이 확인자에 있지 않습니까? 왜 여기 있냐면은 점도 어느 쪽에다 만들면은 그야말로 모든 환자를 다 치료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고 뭐 90세, CVA 심한 환자들 뭐 이런 질환이 너무 많은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살짝 빼려고 이 화살표를 오른쪽 구석에 하지 않고 약간 왼쪽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의 진단 포지셔닝은 여기고요. 치료 포지셔닝은 여기입니다. 선생님, 진단 포지셔닝과 치료 포지셔닝이 다르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예, 말 됩니다. 내가 진단하고 내가 치료하면은요, 진단과 치료 기준을 동일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치료할 목적이 있을 때에만 검사를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진단과 치료 기준을 동일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요. 저는 많은 병원에서 환자를 의뢰받는 입장이거든요. 그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검사를 하셨는지 알 수도 없고요. 또 위암을 전공하다 보니까 위암 검사하다가 우연히 나오는 분도 있거든요. 진단할 계획이 없었는데 우연히 나온 헬리코박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진단 기준과 치료 기준이 약간 다르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받으면 저는 이 기준을, 이 포지셔닝을 근거로 여러분한테 답변 드리는 거고요. 다른 교수님들, 저런 유명한 다른 교수님들 답변이 다 다르거든요. 어느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제발 스스로 포지셔닝을 결정하기 바랍니다. 헬리코박터 효과는 잘 입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 헬리코박터 심포지움 좌장을 보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듀오데날 얼서의 리커를 80% 줄이고 마지날 존 림포마를 85% 리그레이션 해줄 수 있고 ITP의 플레이트릿을 50% 향상시키고 엔도스코픽 리섹션 얼리 게스트릭 캔서 이후에 68% 리스크 리덕션을 하고 이거는 최일주 교수님의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논문 아닙니까? First degree relative of gastric cancer patient의 리스크를 73% 줄인다. 이것도 최근에 발표된 최일주 교수님인데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데이터고요. 요거는 Functional Dyspepsia는 15% 리스크 리덕션, Number needed to treat가 13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15%는 7이거든요. 여기 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10명 치료하면 1명은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하튼 헬리코박터는 치료를 하는 게 낫다라는 게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위험의 내시경 소견은 프락시말 스토막의 스파티 레드니스와 디퓨즈 레드니스, 주름, 비대, 점막 부종 및 탁한 위액, 결절성 위염, 황색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파티 레드니스와 디퓨즈 레드니스입니다. 오늘 강의에 첫 번째 나왔던 사진은 스파티 레드니스라고 생각하고 낸 증례인데요. 공성민 선생님은 디퓨즈 레드니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저도 작년까지는 디퓨즈 레드니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 일본 선생님과 이야기해보고 교토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분석하고 토론한 결과 이거는 일본에서는 스파티 레드니스라고 부르는 소견이었습니다. 디퓨즈 레드니스는 좀 더 디퓨즈하고 위점막이 전체적으로 빨갛고요. 우리가 이 새 다리처럼 보이는
reg, regular arrangement of connecting 배열이 보이지 않는 이 소견을 일본에서는 교토 가이드라인 팀에서는 diffuse redness라고 불렀거든요. 따라서 표현도 diffuse redness, spotty redness 하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가이드라인 소견명을 일본에서 만들었지만 일본에서 만든 표현과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이 다를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러한 소견을 spotty redness, 이러한 소견을 diffuse redness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같이 두 가지 소견이 한꺼번에 있는 환자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주름 비대 점막 부종 및 탁한 위액도 대표적인 소견 중에 하나고요. 림포폴리큘라 가스트라이티스, 결절성 위염도 헬리코박터 위염의 면역 반응에 의한 전형적인 소견이고 요거는 undifferentiated type 캔서로 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제균 치료를 꼭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잔토마는 헬리코박터 감염의 만성 감염의 스티그마타입니다. 주로 아트로픽 메타플라스틱 가스트라이티스가 진행된 상황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헬리코박터 없는 위는 어떠냐? 깨끗하게 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regular arrangement of collecting venules, RAC이라고 부르는 소견이고요. 주름에 따라서 길게 레드 스트리크가 보이는 것도 헬리코박터가 없는 사람에서 보이는 소견이고 푼디클랜드 폴립도 헬리코박터 없는 사람에서 주로 보입니다. 치료는요. 2018년 1월 1일부터는 일반 보험 증가하였고요. 선별급여가 이렇게 증가하였습니다. 선별급여. 사실 저는 선별급여라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별급여는요. 잘 선별해서 급여를 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면 잘 선별해서 급여를 안 주고 자기가 돈을 낸다예요. 선별급여면 선별해서 급여를 준다라는 것 같은데 이름만 보면 내용을 보면 선별해서 자기가 돈을 내는 거거든요. 제균 치료에 있어서 선별급여로 한다. 그런 것은 선별해서 급여 돈을 내라. 누가 내? 내가 100% 환자가. 그래서 이제 선별급여 100대 100이 선별급여인지 선별비급여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복잡한 과정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해되십니까? 뭐 이해 안 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도가 매우 복잡합니다. 언제 검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헬리코박터 심포지움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가이드라인 팀에. 가이드라인에는 치료 적응증은 있으나 진단 적응증이 없습니다. 진단 적응증은 무엇입니까?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가이드라인 만드신 대표 저자께서 적응증이 적응증이다. 치료 적응증이 진단 적응증이다. 치료해야 되겠다 싶으면 진단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치료 적응증이 좀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단 적응증도 적은 겁니다. 뭐 언제 치료를 하느냐? 잘 읽어보시면 기존의 4가지 적응증 더하기 철 결핍성 비능, 위선종성 제거, 위축성 위험 및 장상폐 활성에서 치료를 한다?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잘 읽어보세요. 철 결핍성 빈혈, 위선종 제거 후 위축성 위험 및 장상핀에서 제균 치료가 필요한 때를 지침을 통해서 검토하였답니다. 그래서 지침을 봐야 돼요. 보시면 만성 위축성 위험 및 장상피 활성에는 치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는 꼭 치료하라고 말할 것 같은 뉘앙스가 됐다가 막상 본문에는 치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활성에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공고하기에는 확실한 근거나 전문가 합의가 없어 추후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피 활성이 있는 일반 인구 집단에서 위암 예방에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가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축적된 이후에 재논의한다. 즉 치료하지 말아라가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위축성 위염, 화생성 위염에서 왜 치료를 안 합니까? 그래서 현재 헬리코박터 가이드라인은 상당히
어쩌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요. 몇 년 후에 바뀔 것 같습니다. 현재 가이드라인은 위축성 위염, 화생성 위염, 장상피 화생은 치료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는 치료하거든요. 헬리코박터가 있으면 100대 100으로 하고 있습니다. 림포폴리클라 가스트라이티스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78세 히아타 허니아가 있고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도 과연 스파티 레드니스를 근거로 재균 치료를 해야 될 건가는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단 기준하고 재균 치료가 기준이 좀 다른 거고요. 진단 기준에서 상세한 내용은 제 홈페이지에 항목별로 써두었습니다. 하나 보시면 펑셔널 디스펩시아 환자에서는 헬리코박터 검사를 할 수 있다라고 좀 애매하게 써놨고요. 내시경 검사 전 피검사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검사를 과거에는 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90세 할머니가 헬리코박터 검사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당연히 무시하는 거죠. 할머니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요청하면 검사를 한다로 제 포지션을 조금씩 미세 조정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환자가 원해서 검사하는 경우 많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요약본에 나와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1, 2, 3은 치료하는 거고 4는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 치료 방법은요. 표준 3제요법, 비스무스 4제요법, 클라리스로마이신 요법 뭐 등등등이 있는데요. 표준 3제요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건 1차 재균 치료 14일이 제수됐습니다. 1차 재균 치료 7일이 기각됐어요. 기각. 그래서 저도 한 반년 정도 버텼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반년 정도 버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고 생각해서요. 2021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저도 헬리코박터 1차 재균 치료를 7일에서 14일로 몽땅 바꿨고요. 제 엔도투데이에 기술된 내용도 몽땅 14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같이 할 수 있는 게 순차 치료, 동시 치료인데요. 요거는 저는 안 하고 있고요. 헬리코박터 내성 검사를 해서 클라리스로마이신 리지스턴트가 아니다라고 확인된 경우만 7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내성 검사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저에게 해당이 없습니다. 결국은 지침 5, 6, 7은 저에게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 지침 1밖에 없고요. 4밖에 요거는 14일 치료하는 거라 저는 14일로 바꿨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여러분 저희 가이드라인에 매우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좀 제가 스킵하고요. 내성 검사를 하면 좋긴 한데 현재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성 검사를 해가지고 클라리스로마이신 리지스턴트하고 나와서 클라리스로마이신 아니고 다른 약을 썼는데 안 없어지면 그 다음 뭐 쓸 방법도 없습니다. 한 번 써보고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하더라도 스윙을 2번은 해보고 스윙을 해야지 한 번 해가지고 그냥 삼진 아웃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성 검사는 저는 안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가이드라인의 두 번째 제한점. 첫 번째 제한점은 위축성 환생성 위험을 기각했다는 게 제한점이고요. 두 번째 제한점은 초치료로 비스무스 사제요법을 기각했어요. 기각. 읽어보시면 1차 재균율을 높은 재균율을 보이나 부작용이 높고 구제요법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즉 다른 약이 안 됐을 때 쓰도록 아껴둬라. 처음부터 쓰지 말아라 라고 해놨던 건데 이게 2020년 가이드라인에서 바뀐 점이고요. 네 번째 가이드라인에서 바뀐 점이고 세 번째 가이드라인은 써라라고 돼 있고요. 인터내셔널도 써라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국제적인 트렌드에도 맞지 않고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전 가이드라인에는 분명히 클라리스로마이신 리지스턴트가 높은 나라에서는 사제요법을 초치료로 쓰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준행 너는 어떻게 하느냐? 2021년 하반기부터 7일에서 14일로 변경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변경 전인데요. 7일인데 똑같은데 14일로 변경했습니다. 환자에 대한 설명서도 약간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균 치료 2주 100대 100 8주 후기 검사로 변경하였습니다. 말로 설명하고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 1주였는데 시간이 없어서 새로 표를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위에 끄적끄적 2주로 제가 변경을 하였고요. 재균 성공률도 1주에 비해서 2주가 약 8% 높거든요.
그래서 이번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수치 그대로 78.1%. 이번 가이드라인에 14일 요법의 재균율이 메타아날리시스에서 78.1%로 나왔거든요. 이걸로 그대로 옮겼고요. 2차 재균 치료도 14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가이드라인이 바뀐 게 2020년 말이니까 작년 가을부터 알고 있었으나 6개월간 버티다가 도저히 더 이상 버틸 근거가 없어서 저는 2주 치료로 변경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2차 치료는 10일 하자는 주장도 아직도 있는데 가이드라인은 14일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이유 없는 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14일로 바뀌었습니다. 삼재요법을 사용하는 개인적인 이유는 즉 동시치료, 순차치료 이런 거 안 하는 이유는 순차치료는 처방이 어렵습니다. 처방을 한다고 해도 약을 환자가 제대로 안 먹거든요. 무슨 요일날 뭐 먹고 무슨 요일날 뭐 먹으세요 이렇게 하면 환자들이 막 헷갈려가지고요. 몽땅 5일간 다 먹어버리기도 하고요. 막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실제로 전산으로 입력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잘 입력해도 약국에서 잘못 쓰는 수도 많고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요. 저는 외래를 그러면 약 떨어질 때 다시 오게 해가지고 약을 드리면 되는데 저는 외래를 월화수만 보거든요. 나머지는 진료를 다른 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월, 화, 수 외래를 보고 목금은 외래가 없어요. 환자한테 또 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5일 주고. 이런 어려운 점도 있고요. 또 지방 환자가 70%입니다. 5일 약 먹고 또 5일 후에 약 받으라고 오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동시치료 약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동시치료 실패하면 대안이 없어요. 스윙을 2번쯤 해봐야지 이게 안 됩니다 하지 한 번 스윙하고 안 됩니다 하기 또 어렵거든요. 그리고 헬리코박터 재균 치료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치료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성 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요. 국내 규정상 내성 검사 무척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 많이 하시는 분들 규정 안 지키는 거예요.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결핵은요. 제가 봤어. 결핵이 의심돼. 그러면 결핵, 스미어, 배양, 센서티비티를 동시에 처방을 냅니다. 동시에 처방을 내요. 그래서 컬초가 안 되면 센서티비티도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결핵은 임상적으로 결핵이 의심되면 스미어, 컬초, 센서티비티를 동시에 처방하고 다 보험해줘요. 컬초를 했는데 안 자랐다고 삭감하는 거 봤습니까? 삭감 안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죠. 감염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염병은 의심되면 그냥 컬처하면서 동시에 센서티비티까지 내는 거예요. 그게 감염병이에요. 헬리코박터 감염병이거든요. 왜 규정을 그렇게 안 만들어내는 거죠? 헬리코박터가 있다는 근거가 있고 난 다음에 컬처를 내게 돼 있거든요. 아니 그럼 검사를 또 하란 말입니까? 아니면 뭐 CA로 한 다음에 그걸 뭐 다시 써야 된다는 말입니까? 헬리코박터에 대한 규정은 감염병의 일반 진단 원칙을 어긋난 거예요. 결핵처럼 해야 됩니다. 내시경원에서 헬리코박터 의심되면 CLO 검사를 내고 동시에 컬처와 센서티비티를 같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CLO가 없다고 나오면 없으니까 좋은 거고 있다고 나오면 있다고 나와서 치료를 하는 거고 헬리코박터가 있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컬처 센서티비티를 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규정이거든요. 규정 고쳐야 됩니다. 제가 헬리코박터 학회 총무 2년 3개월 했는데 열심히 주장했는데 안 됐거든요. 제 후임 총무 선생님들이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 번 주장했는데 제 주장은 먹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회에서 더 이상 주장을 못하고 이런 세미나 자리에 와가지고 울분을 터뜨리는 거예요. 울분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제 말을 안 들어줘요. 헬리코박터는 감염병이니까 감염이 있든 없든 일단 컨트롤을 낼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왜 삭감하나 이거예요. 컬처 베이스드 트리트먼트가 100% 치료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실패 시 설명도 어렵고요. PCR 베이스드 테라피는 더더욱 안 좋고요. 좋은데 컬처보다 못하다는 거고요. 트리플 세라피 후 UBT 결과에 따라서 쿼드러플 하여도 재균율이 95% 나오기 때문에 꼭 처음에 첫 타석에서 홈런을 쳐야 되냐 이거가 조금 애매하다는 점이 있고요.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여전히 의문인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두서없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단과 치료에 대한 여러분의 포지셔닝이 중요합니다. 나는 언제 진단하겠다라고 정해놓으세요. 정해놓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끔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교수들한테 물어봐서 트렌드에 너무 뒤치지 않도록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치료하는 환자의 대부분은 100대 100입니다.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디오데날 얼스가 없는데 디오데날 얼스가 있다라고 쓰고 100대 100으로 하지 않고 환자 돈 깎아줘봤자 몇만 원 깎아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심사와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벼르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감사해서 몽땅 삭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환자 몇만 원 아껴주려고 가짜 진단서, 가짜 코드 쓰지 마시고요. 100대 100으로 그냥 하십시오. 저는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의 95% 이상이 100대 100입니다. 물론 위암 내시경 치료하고 난 다음에는 100대 100이 아니고 일반 보험으로 하는데요. 위암 내시경 치료 아니고 대부분의 환자는 다 100대 100입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헬리코박터 치료에 환자의 절반이 100대 100이다. 여러분 잘못 치료하고 계십니다. 90%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내가 하는 헬리코박터 치료의 90%는 100대 100이다가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코드 조작을 통해서 100대 100으로 하지 않고 일반 보험으로 하시고 계신 선생님들은 오늘 강의 이후에 전부 100대 100으로 변경하실 것을 권합니다. 2020년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저는 2021년 7월 1일부터 1차 재균 치료와 2차 재균 치료 투약 기간을 2주로 바꿨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포지셔닝은 어떻습니까? 공성민 선생님 강의 들으셨습니다. 공성민 선생님의 포지셔닝은 어느 쪽이신지 대강 한번 짚어보십시오. 말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사실 교수님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학회 가이드라인이랑 심평원 100대 100 사이에서 이제 보통은 진단을 하게 됐고요. 저는 조금 더 오른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하면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다 검사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치료는 모두 다 하진 않고요. 저도 확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80대, 90대 할머니들 내시경을 하고 저희는 이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루틴하게 이제 게임자스타인이 나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하지 않고요. 네. 나머지 분들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확인되면 중에 확 정도에 하고 계신다. 네, 좋습니다. 공성민 선생님 삼성 서울병원에서 트레이닝 받고 가신 지 지금 아직 2년 좀 못 되셨는데요. 아직까지 삼성 서울병원하고 보조를 맞춰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질문 들어온 거 있는지 확인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진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 40세 검진을 처음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국가에서 헬리코박터 검사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B형, C형, 간형 검사를 해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위암 방침은 예방이 아니고요. 조기 진단입니다. 그게 정부 방침이거든요. 정부 방침이 아직 예방에 있지 않고 조기 진단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한민국 정책 입안자들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고 좀 더 전향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에비던스 베이스드 메디신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40세에 전 국민 검사를 해서 서바이벌 개인이 있다는 에비던스가 있어야만 하겠다라는 답변을 공무원들한테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 언제 연구해가지고 언제 결과가 나가지고 언제 하냐. 이 정도의 서로게이트 데이터가 있으면 지금 당장 정책을 세워야 된다. 한강에 다리 하나 더 놓는다고 길이 차가 잘 뚫린다는 증거가 있느냐. 증거는 없지만 그럴 것 같으면 다리 하나 놓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럴 것 같으면 하면 되는데 계속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40세 전국민 헬리코박터 검사를 해가지고 암이 줄어든다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가스는 있는데. 그래서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선생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교수님과 같은 포지셔닝에 있고 100대 100으로 처방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매번 약값이 너무 비싸서 처방 취소해달라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7일 처방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떤 쌤이 말씀 주셨는지 신종문 쌤이 말씀 주셨군요. 예,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병원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강북 삼성병원에서 1년 근무했었거든요. 네, 여러분 약속한 시간을 무려 43분 지났습니다. 제가 강의를 오늘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제 강의가 길었던 게 아니고요. 공성민 선생님 강의가 매우 좋았기 때문에 질의응답이 많이 들어와서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올림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1대0으로 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빨리 테레비 앞으로 가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미나를 안내드리고 우리 PM님 인사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SK 내시경 세미나는 9월 8일 수요일 저녁 6시 30분입니다. 9월 1일이 아니라 9월 8일입니다. 제가 좀 변경하였습니다. 노원의지병원의 오주연 교수님께서 간 질환자의 내시경, 시로시스, HCC 환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시경 프로블럼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거고요. 제가 조기위암 내시경 치료를 동영상 중심으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